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유산균, 현재 치병 중이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대부분 아마 섭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나 남편도 꾸준히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도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유산균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 유산균의 중요성을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이 성장하면서 독성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걸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네,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각종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소 흡수를 증진시킵니다. 유산균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면 무용지물인데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화 개선입니다. 네, 소화를 돕고 장 운동성을 촉진해서 변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반응 또한 감소시키는데요. 이는 장내염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음식 알러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면역 체계 발달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연구에서도 유산균이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유산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은 현재 암치료를 하면서 유산균을 면역력 때문에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먹기만 하면 설사로 고생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설사를 하는 이유가 딱 잘라서 유산균을 복용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항생제를 섭취 중이실 경우에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이 외의 이유로 항생제를 섭취하실 경우에 설사를 할 확률이 약 30% 정도로 2달 정도로 그러한 증상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가 세균을 억제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에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드실 경우에는 유산균을 섭취하지 마시고 최소 3-4시간의 텀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유산균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유산균을 처음 먹으면 유산균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균교대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장내균이 교체되거나 유산균이 유해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체가 새로운 균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설사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유산균 섭취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몸에 좋은 유산균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먹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겠죠. 네,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요. 고기류의 섭취를 좀 줄이고 발효 음식과 채소, 과일을 즐겨 먹음으로써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서 이 변비나 설사를 줄이는 장의 정상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건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라서 좋은 유산균이 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진 유산균을 먹는 것이 복통이나 설사로 부담스럽다면 함께 발효 효소를 먹어서 이 장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짜닷컴에서 판매하는 복합효소나 균사체 종류가 이에 속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면역, 항염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이 외에도 이런 발효가 진행된 효소 제품들은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효소가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과 효소가 만나면 조효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는 유기화합물로 두 종류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유산균이 밀집된 제품이 아니라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이 발효 효소를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 남편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기도 하고 또 장이 워낙 약한 편이라서 값비싼 유산균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하루에 뭐 6, 7번씩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합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고 신진대사를 정상화시켜서 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좀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유산균은 몸에 좋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섭취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만큼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